오늘 푸실 게 결산이에요. 결산이고 저희가 일단 두 가지를 준비할 거잖아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3문제 나오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중급 이상은 돼요. 난이도가.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외워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심하게 갈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3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푸시는 분은 3개 다 맞추는데 못하는 사람은 3개 다 틀려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높낮이 폭이 좀 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우리 결산 몇 월 며칠 날 한다 그랬죠? 12월 31일 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년의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뭐 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고 넘어가야 돼요? 대충 넘어가야 돼요? 잘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올해 마무리를 잘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채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결산을 누가 가르쳐 준다 그러면 무조건 배우세요. 시험 결산 말고 회사 결산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결산을 배워서 나 혼자 결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몸값은 오릅니다. 근데 몸값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으면 몸값은 올라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몸값은 떨어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아.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너 하기 싫으면 나가 라고 얘기해도 지장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다음 사람을 뽑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 못 뽑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원분들은 사장님이 거꾸로 눈치 보는 경우들도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나가면 우리 회사의 타격이 커. 근데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저도 회사 다닐 때 못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 없으면 회사 돌아가나 봐라. 잘 돌아가요. 돌아는 갑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게 동그랗게 돌아가냐 네모나게 돌아가냐 세모나게 돌아가냐 그 차이일 뿐이지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는 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수업하다가 본 게 강사분이 그 당시에는 몇 명 없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 수업 하시는 분은 시간당 15만원 20만원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버냐면 저희가 8시간 평균 하니까 하루에 100만원 버는 거예요. 100만원 이상.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무조건 소수에 들어가면은 돈벌 확률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그 소수 중에 하나가 요 결산이세요. 근데 월급 많이 받으면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급 안 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여자 대리님이었는데 20년 차 여자 대리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술 먹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궁금하진 않았는데 자기가 왜 진급 안 하는지 아냐고. 솔직히 궁금하진 않았는데 궁금한 척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또 한 소리 들으니까. 그래갖고 그때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책임지기 싫어서 본인은 진급 안 한다고 사장님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20년 차 대리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회계 파트에서 일하실 거면 결산 꼭 배우십시오. 회사 가셔서. 우리가 마감을 하는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월시켜요. 그래서 차기가 언제죠? 내년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 우리 현금 남으면 버려요? 아니죠. 올해 남은 거 언제 써요? 내년에 쓰잖아요. 그게 차기로 이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걸 버리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 언제 쓸 거다? 내년에 쓸 거다. 그 다음에 부채, 빚이잖아요. 우리 올해 못 갚으면 언제 갚아야 되죠? 내년에 갚아야 되죠. 만약에 부채를 올해 못 갚으면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우리 지금 머리 써가면서 골치 아프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은행 가갖고 대출을 왕창 받은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도망 다니면 되잖아요. 실컷 쓰고. 근데 우리가 빚을 최대한 안 지려고 그러죠. 왜요? 올해 못 갚으면 언제 갚아야 돼요? 내년에. 내년에 못 갚으면 내후년에.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연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기로 2월의 뜻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뭐 된다? 연동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에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하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2022년에 얼마 벌었다, 2022년에 얼마 썼다,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요거 두 개 때문에 결산이라는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이유는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무리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로 넘긴다고요? 내년으로.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뭐 한다? 끝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결산을 해볼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해가 좀 늦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암기 위주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이게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항상 제가 이 얘기 계속 할 건데, 외워서 풀면 100이 아니라 항상 90이에요. 맞출 확률은. 왜냐면 외워서 푸는 거에 단점이 뭐냐면 꼬아버리면 못 풀거든요. 그래도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이해하면은 당연히 100%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게 4가지예요. 근데 4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4개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결산할 때 요거 좀 적으라고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드릴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요 뜻은 뭐냐면, 여기 위에 제가 당좌자산이라고 써놨죠. 여기 무슨 뜻이냐면 차변에 있는 거 2개 다 당좌자산이란 뜻이에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동부채는 여기에 있는 2개가 다 뭐란 얘기예요? 유동부채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기억 안 나면 컨트롤 뭘로 찾으시면 돼요? F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숙제 내드렸던 게 컨트롤 F하고 친해지시라고. 분계 맞았나 틀렸나는 거의 안 봤어요. 왜냐면 분계야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초반에 중요한 게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숙제 내드린 거예요. 오늘도 숙제 나갈 거예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저희가 성급 비용의 뜻이 뭐죠? 성급의 뜻이 뭐예요? 일단 먼저 뭐 했다? 줬다. 뭐를 먼저 줬다? 비용을.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급은 내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거 얘기한다고요? 내년 거. 왜냐면 오늘 몇 월 며칠이죠? 8월 9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8월 9일. 근데 저희는 오늘 하루 종일 결산 풀 거거든요. 결산 풀 때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산 풀 때 지금 며칠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12월 31일이라고 각인이 되어 계셔야 돼요. 결산 풀 때만. 그래서 12월 31일이면 이 성급의 뜻이 먼저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내일도 내년이에요. 왜냐면 우린 지금 몇 월 며칠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그래서 성급 비용의 뜻은 내년 걸 먼저 준 거예요. 근데 뭐를 먼저 준 거죠? 비용을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내년의 비용을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수 수익. 선수의 뜻이 뭐냐면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뭐를 먼저 받은 거예요? 수익을. 근데 요 수익이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래서 제가 여기 2연이라고 써놨죠. 요건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도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이어진다? 내년까지 이어진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결산은 제가 목요일날 한 번 더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연습 한 번 더 하시라고. 왜냐면 결산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미수의 뜻이 뭐죠? 미수. 미자가 아닐 미자예요.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 나오면 무조건 받는 것과 관련되는 거고요. 금 나오면은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미수 수익의 뜻은 뭐냐면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못 받았는데 내년 거 못 받은 걸까요? 올해 거 못 받은 걸까요? 내년 건 아직 날짜 안 됐죠. 그럼 내년 건 아직 받을지 못 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미수 수익의 뜻은 올해 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거 못 받았다 그래서 끝이에요? 아니죠. 올해 못 받았으면 언제 받아야 돼요? 내년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미수 수익은 수익을 뭐 했다? 못 받았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의 뜻이 안 준 거잖아요. 근데 뭐를 안 준 거죠? 비용을.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 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안 줬으면 언제 줘야 되죠? 내년에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올해 못 받고 안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내년에 주고받을 걸 뭐 한다? 예상한다. 왜냐면 올해 못 줬으니까 내년에도 못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년에 주고받을 게 뭐 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예상 또는 뭐라 그래요?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문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보세요. 제일 먼저 성급 비용을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성급 비용은 자산인데 성급 비용으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 만약에 3월 1일 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년분이야.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보험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몇 년씩 내죠? 1년짜리 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올해도 있지만 언제도 포함되어 있죠? 내년도 포함되어 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 때. 그래서 3월 1일 분계는 이렇게 돼요. 차변의 보험료. 비용의 뭐요? 증가.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면 몇으로 갈 거라고요? 8. 그 다음에 현금 받다가 아니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얼마요? 120. 자산의 감소. 요거는 일반적인 분계입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그리고 앞으로 날짜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암산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하세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올해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요? 10개월. 그리고 날짜 계산하실 때 암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날짜 계산할 게 시험 한 번 볼 때 한두 문제밖에 없거든요. 손가락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거 날짜 계산하라 그러면 9개월이라고 하는 분들 은근 많아요. 왜냐면 12에서 몇 배죠? 3배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죠. 그러면 10달이니까 얼마 나와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내년 거는 2달치죠. 그러면 얼마예요? 20만 원. 그러면 이 분계는 틀린 거예요. 날짜 계산하면. 왜 틀리냐면 올해 게 얼마라고요? 100만 원. 내년 게 얼마예요? 20만 원. 근데 비용은 올해 걸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비용은 내년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언제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올해 것만. 그러면 얘는 틀린 거예요. 왜냐면 120이 아니고 올해 게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러면 12월 31일 날 대변의 보험료 얼마를 줄여요? 20만 원을 줄여요. 왜냐면 20만 원은 올해 거라고요? 내년 거라고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요 20만 원은 내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 거를 먼저 뭐 했죠? 줬죠. 네, 먼저 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금. 그 다음에 보험료가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 성급 비용. 얼마요? 20. 자산의 증가.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비용 있다 그래서 비용 아니에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그냥 무조건 여기 가서 뭐 하세요?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성급 비용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133번.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할 때 내 예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 이거 100% 알아. 그거 아니면 무조건 컨트롤 F로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올해가 10개월이고 왜 내년이 2달이냐. 왜냐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줬기 때문에 3월 1일.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10월 1일 날 보험료 300만 원을 냈어요. 300만 원을 냈는데 요게 3개월 분이에요. 몇 개월 분이요? 3개월 분. 그래서 10월 1일 분계랑 12월 31일 분계 한번 해보세요. 위에 거 참고해서 2분 후에 바로 맞출 거예요. 일단 보험료로 얼마 지급했죠? 300만 원 지급했죠. 그래서 보험료 얼마요? 300.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 얼마 줬어요? 300. 그리고 분계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되든 안 되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본인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시고. 절대로 이런 문제들은 이거 뭐냐, 분계가 약간 기능하고 비슷하거든요. 운전하고.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면 할수록 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분계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날짜 계산하셔야 됩니다. 올해 몇 개월이에요? 아 잠깐, 제가 이거 3개월로 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문제 좀 바꿀게요. 5개월로. 이거 금액 안 나오죠? 날짜 잘못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5개월로 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 잘못 계산했어요. 5개월로 풀게요. 죄송합니다. 날짜 잘못 넣었네요. 그래서 5개월로 계산하면 올해가 10월, 11월, 12월이죠. 그래서 올해가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300. 그 다음에 내년은 몇 개월이에요? 2달이죠.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200.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 계산 잘못했어요. 11월 1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게 키포인트예요. 올해하고 내년의 금액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올해 거는 뭘로 처리해야 되냐, 내년 거는 어떤 걸로 처리해야 되냐, 요게 키포인트인데, 제가 아까 마감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은 언제로 2월이요? 차기로 2월. 그러면 차기 거는 뭐가 돼야 돼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은 손익에 대체해서 내년엔 얼마로 시작한다고요? 0.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익 비용은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은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 수익 비용은 언제 거요? 올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용이 500으로 되어 있죠. 500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돼요? 300. 왜냐면 비용은 올해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500이 300 되려면 얼마 줄여야 되죠? 200 줄여야 되죠. 그러면 800번대 보험료 얼마를 줄여야 된다고요? 200. 그래야 얼마 돼요? 300 되잖아요. 500에서 200 빼서. 그 다음에 요 200만 원은 올해 거다 내년 거다? 내년 거다.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준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 그래요? 성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 계산을 하나를 잘못해버려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제가 번호를 찝어 드릴 거예요. 그게 다 성급 비용 문제입니다. 그 나눠 드린 거 있죠? 거기에서 한 문제만 저하고 같이 풀고 나머지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1번. 그 다음에 어디 갔냐, 15번. 그 다음에 16번.
그리고 23번. 그리고 27번. 마지막으로 30번. 그리고 못 적으신 분은 제가 요 앞에 요거 띄워 놓을 거니까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11번만 같이 볼게요. 11번만. 그래서 1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당해 연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험료 선급액. 찍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결산 때마다 요거 많이 쓰라 그랬죠.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거기 지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급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차변에 무슨 비용이라고 쓰세요? 선급비용. 이건 찍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보험료 선급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은 뭐죠? 보험료죠. 뭐예요? 보험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지문 보고 분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선급 나오면 선급 비용이고, 이건 결산 때만 그래요. 그 다음에 선수 나오면 대변에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나오면 차변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나오면 대변에 미지급 비용. 요거는 찍는 방법이에요. 푸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표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 무슨 부요? 영업부. 그래서 앞에 보시면 선급 비용이 거기 보시면 영업부니까 몇 번대 보험료예요? 800번대.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죠? 내년 거? 270 얼마요? 3만. 요거는 찍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4개 잘 기억 좀 해주십시오. 이거 앞으로 제가 몇 번 더 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나실 때마다 요거 4개 좀 외워주세요.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15번부터 몇 번까지요? 30번까지 5분 드릴 테니까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비워두시고요. 해보세요. (15번) 보시면은요, 결산을 잘 하시려면 지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부용 승용차의 보험료 계상액 중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간 미경과. 기간 미경과의 뜻이 뭐죠? 기간이 날짜죠. 미경과의 뜻은 뭐예요? 날짜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산할 땐 12월 31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날짜 아직 안 됐으면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지요. 맞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간 미경과의 뜻이 뭐냐면 아직 날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월 31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날짜 아직 안 됐으면 올해 거 아니고 언제 거다? 내년 거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결산 못 하시는 분들이 한글이니까 글씨는 있는데 이게 대부분 한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경과의 뜻도 한자예요. 미자가 아닌 미자잖아요. 아직 날짜 안 됐다. 그래서 그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보험료를 냈는데 아직 날짜 안 됐다. 그래서 결론은 언제 거 냈단 얘기예요? 내년 거 줬단 얘기죠. 그래서 내년 거 먼저 줬다.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얼마 먼저 줬다? 3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영업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부요? 영업부. 영업부면 몇 번대? 800번대. 보험료 30. 비용의 감소. 근데 왜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냐면 이 30만 원은 올해 거 아니잖아요. 올해 거 아니고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우리는 올해 것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방법은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뭐 시키는 거다? 줄이는 거다. 그 다음에 16번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답도 똑같아요. 말만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사 차량에 대한 보험료는 지급 시 모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그래서 비용은 올해로 끝나는 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은 올해로 끝나는 돈입니다. 근데 그 중에 봤더니 먼저 준 것 중에서 미경과 날짜 아직 안 된 게 얼마 있어요? 30만 원 있죠.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회사에서 비용을 냈는데 그 중에 30만 원은 아직 날짜가 안 됐네. 그러면 먼저 뭐 한 거예요? 준 거야. 라고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줬다 무슨 비용이라고요? 성급 비용. 얼마 먼저 줬다? 3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본사니까 몇 번대 보험료예요? 800번대 보험료. 얼마 먼저 줬다? 30.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시는 분은 동영상 틀어놓고 해석하는 거를 많이 들으세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결산은 찍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엑셀 배워보신 분들 있죠? 뭐 커마를 들으셨다거나 ITQ를 들으셨다거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결산이 커말로 생각하면 함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면 별거 없는데 이해할 때까지 노력은 좀 필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딴 것도 다 그렇긴 하지만. 그 다음에 아이고 17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번호를 잘못 적어버렸네. 23번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비용으로 계상.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중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요게 무슨 뜻이냐면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2만 원은 언제 거란 얘기예요? 차기면 언제예요? 내년 거예요. 뭐라고요? 내년 거.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 내년 거를 먼저 뭐 했네? 줬네. 맞죠? 올해 냈는데 언제 거까지 준 거예요? 내년 거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 거까지 먼저 줬다. 그래서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얼마예요? 2만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중에서 2만원은 올해 거다, 내년 거다? 내년 거다. 그러면 내년 거는 올해 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자 비용을 얼마를 줄여야 돼요? 2만 원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리 써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작업을 안 해주면 이 이자 비용 2만 원은 올해 게 돼요. 근데 이 2만 원은 올해 게 아니고 언제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결산하시면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아파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절대로 돈 많이 주는 것 중에서 머리 안 아픈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이게 찬찬히 쌓여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그나마 그냥 될 확률이 높은 거 하나 있긴 있어요. 복권이라고. 그런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5번은 25번이 아니죠. 27번. 2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4월. 1분 드릴 테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올해 몇 개월이고 내년 몇 개월인지
그 다음에 올해 얼마고 내년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거기 문제 보시면 몇 년분 냈대요? 1년분 냈대요.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4월 1일 기준으로 올해 몇 개월인지 내년 몇 개월인지 그 다음에 금액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올해 4월 달부터죠.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해서 올해 몇 개월이요? 9개월. 절대 암산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두 가지 하실 때 본인의 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는 자산 증가, 비용 감소 이런 거 쓸 때 그냥 무조건 컨트롤 F예요, 지금은. 완벽하게 아는 거 말고 이거일 것 같아라고 1%라도 생각이 들면 무조건 컨트롤 F로 찾으셔야 돼요. 아직은.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외로 이거 잘 기억 안 나요. 그 다음에 날짜 계산하실 때 절대 암산으로 하지 마시고 날짜 그 손가락으로 하세요. 그럼 1년은 12달이니까 차기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년에 얼마 줬대요? 300 줬대요. 그러면 계산기에다 얼마 쳐요? 300 쳐요. 그리고 1년은 몇 달? 12달. 그래서 나누기 12 곱하기 9하면 225만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와요? 75만원. 일단 이거 못 구하면 못 풀어요. 왜냐면 날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날짜 계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의 암산을 믿지 마시고 무조건 계산기로 두드리고 손가락으로 날짜 세세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69점 맞을까봐 그런 거예요. 아싸리 50점으로 떨어지면 속이라도 편하다니까요. 난 얘랑 안 맞나봐 이러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69, 68, 67로 떨어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이 동네가. 회계 자체가. 그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장 가면 아는 것도 틀려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런 거지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올해 거는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내년 거는 올해 거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보험료죠.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 75만원. 얘는 포함되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 거기 때문에? 내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 거 먼저 뭐 했죠? 줬죠?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비용. 그리고 이상하시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카톡이나 메일이나 보내세요. 이제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비용. 그래서 비용 중에 300만 원은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그러면 내년 거는 올해 거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변의 광고 선전비 300 비용 감소. 그 다음에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먼저 줬다.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얼마요? 300. 결산 절대 쉬운 파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앞으로 오세요. 2번으로 넘어오세요. 아, 그거는 광고 선전비 냈을 때 현금으로 준 거예요.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생각하는 거예요? 12월 31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금은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앞에서 현금 처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조건 결산할 때는 앞에 뭘로 했냐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뭐 현금으로 줬든 외상으로 했든 이미 그건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 것만. 그 다음에 2번으로 오세요. 2번은 분계를 2번 할 거예요. 일단 거기 보시면 3월 1일 분계 먼저 하세요.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뭘로 줬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지급했다라고 생각하시고 3월 1일 분계 하세요. 원래는 3월 1일 분계 되어 있는데 우리 연습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거를 해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눌렀구나. 한국산업은 아래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액 무슨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성급비용. 성급비용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보험료라고 쓰신 분들은 지문 잘못 읽으신 거예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무슨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성급비용. 그러면 무슨 비용으로 써야 돼요? 성급비용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성급비용 거기 보시면 600.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문이 1순위예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무슨 비용으로 처리했다? 성급비용. 그 다음에 현금 얼마예요? 600. 왜냐면 제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험료가 되려면 전액 성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가 없으면 보험료예요. 근데 지금 지문에 써 있잖아요. 뭘로 처리했다?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래서 지문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앞으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월 1일 날짜 계산하세요. 올해하고 내년 1분 드릴 테니까 날짜 계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세요. 3월부터죠. 그러면 올해가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에요? 10개월. 그 다음에 내년은 2달치죠. 그리고 1년에 60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돼야 돼요? 500. 내년은 얼마가 돼야 되죠? 100. 일단 날짜로 나오면 날짜 계산이 안 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날짜 계산 하시라고 시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급 비용으로 처리했죠. 맞죠? 네. 성급 비용 올해 거라 그랬어요? 내년 거라 그랬어요? 내년 거예요. 언제 거라고요? 내년 거. 근데 여기 얼마로 잡혀 있죠? 600. 근데 저희가 좀 전에 날짜 계산해 봤더니 내년 거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0이 맞는 거예요? 100이 맞는 거예요? 100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600이 100이 되려면 얼마 줄여야 되죠? 얼마 줄여야 돼요? 500 줄여야 돼요. 얼마 줄여야 돼요? 500. 왜냐면 그래야 얼마가 되니까 100만 원이 되니까.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요 500만 원은 여기 보시면 올해 거잖아요. 네, 올해 거는 수익 아니면 뭘로 처리가 돼야 된다고요?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문제 보험료죠. 근데 회계팀이니까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무슨 료요? 보험료.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절대 공부하실 때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되는 거 없어요. 공부든 뭐든. 그래서 설명 하나 더 드리고 한 문제 더 풀고 아니다, 그 다음에 그냥 쳐야 되겠구나. 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 쉴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앞에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푼 거랑 요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성급비용. 그리고 성급비용에다 밑줄 치시고 성급비용 밑에다 자산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11번에 보험료에다 밑줄 치세요. 11번에 보험료. 그리고 그 옆에 이쁘게 써놨어요. 비용이라고. 맞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15번 보세요. 15번에 보시면 보험료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료요?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비용. 그 다음에 16번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그 다음에 2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2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비용. 그 다음에 3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광고 선전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2번만 자산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다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앞에 뭘로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값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우리가 앞에 뭐 했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앞에 돈 먼저 줬어. 아니면 앞에 돈 안 줬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값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번 문제와 나머지 문제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자산으로 처리했냐, 아니면 뭘로 처리했냐, 비용으로 처리했냐.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요 차이점 가지고 나중에 찍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할게요.